장미리 마을의 겉보기에 평화로운 일상은 모두가 무시했던 작은 시바견 쿠로의 숨겨진 힘이 드러나면서 뿌리 깊은 편견과 오만의 진흙탕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 장미리.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작은 마을은 비옥한 논과 튼튼한 말들로 유명했다. 푸른 논밭은 사계절 내내 생명력을 뿜어냈고 마을 사람들의 삶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흘러갔다. 그 중심에는 김씨 할아버지의 낡고 정겨운 집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는 과묵한 농부였다. 그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어 해가 질 때 끝났다. 말없이 밭을 일구고 바구니에 담긴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며 살았다.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의 삶에 소리 없는 동반자가 있었으니 바로 시바견 쿠로였다. 쿠로는 작고 순했으며 언뜻 보기에는 겁이 많고 나약해 보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 마루에 앉아 조용히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거나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곤 했다. 밥그릇에는 늘 할아버지가 남긴 소박한 찬밥이 담겨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쿠로는 만족하는 듯 했다. 집 안에서는 낡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그 소리는 쿠로에게 가장 익숙한 음향이었고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유일한 상수처럼 느껴졌다. 쿠로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침에 해가 뜨면 할아버지와 함께 밭으로 나가거나 마루에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듣고 저녁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이불 옆에서 잠이 들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삶이었다. 외부인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재미없는 나날처럼 보였겠지만 쿠로에게는 그것이 세상 전부이자 전부였다. 쿠로는 자신의 작은 세상에서 나름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다. 천둥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리고 번개는 찢어진 하늘의 상처처럼 번뜩였다. 쿠로는 평소에도 빗소리를 무서워했지만 그날 밤의 비바람은 유난히 거셌다. 폭우가 쏟아지는 창밖을 바라보던 쿠로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짹, 짹. 가늘고 떨리는 소리였다.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한 간절한 울음소리. 쿠로는 마루 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사이로 작은 새끼, 새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축축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털은 비에 젖어 엉망이었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쿠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본능적인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새끼 새의 간절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망설임도 잠시. 쿠로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빗물이 털을 적셨고 천둥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새끼 새에게 다가가자 새는 쿠로의 거대한 그림자에 놀라 더욱 작게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쿠로는 새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새끼 새를 코로 밀어 올렸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쿠로의 코끝에 닿자 쿠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는 마치 아기를 다루듯 부드럽게 새끼 새를 등 위에 얹고는 비바람을 뚫고 나무 위를 향해 몸을 움직였다. 축축한 흙바닥은 미끄러웠고 가지는 비에 젖어 미끄덩거렸다. 쿠로는 여러 번 미끄러질 뻔했지만 새끼 새가 떨어질까봐 온몸에 힘을 주어 버텼다. 마침내 둥지가 있는 나뭇가지 아래에 다다른 쿠로는 앞발로 나무를 딛고 몸을 세워 새끼 새를 둥지 안으로 밀어 넣었다. 새끼 새는 어미 새 품으로 파고들었고 어미 새는 쿠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듯 보였다. 쿠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몸은 비에 젖어 덜덜 떨렸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이 모든 광경을 집안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김씨 할아버지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는 쿠로의 용감하면서도 순수한 행동을 보며 가슴 한편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쿠로가 그저 평범한 애완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쿠로에게는 아주 특별한 목걸이가 있었다. 할아버지가 쿠로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목에 걸려있던 낡고 색이 바랜 가죽 목걸이였다. 목걸이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쿠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펼친 형상과도 같았다. 할아버지도 쿠로도 이 문양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오래되고 특별한 목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 쿠로가 두려움에 직면하거나 누군가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볼 때면 이 목걸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곤 했다. 빛은 너무나 희미해서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쿠로의 심장 박동과 함께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쿠로의 내면에 숨겨진 어떤 힘이 깨어나려고 하는 신호 같았다. 그날 밤 새끼 새를 구했을 때도 목걸이에서는 아주 미미한 빛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누구도 그 빛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것은 쿠로만이 아는 혹은 쿠로조차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존재의 증거였다. 장밀이 마을에 장대비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다. 며칠 밤낮으로 쉼없이. 퍼붓는 비는 마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다. 맑고 투명했던 시냇물은 흙탕물로 변해 거세게 흘러넘쳤고 푸른 논밭은 진흙탕으로 변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다. 익숙했던 풍경들은 이제 불안과 위협의 그림자로 뒤덮였다. 가장 큰 문제는 마을과 외부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좁은 산길이었다. 평소에는 그저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에 불과했지만 연이은 폭우로 인해 이제는 발목까지 빠지는 위험한 진흙탕으로 변해있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웅덩이들이 곳곳에 생겨났고 미끄러운 진흙은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기 십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짐을 나르거나 외부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씨 할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장에 나갈 준비를 했다. 수확한 농산물은 매일 팔아야 했고 할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할아버지의 늙고 충직한 말. 바람이 바람. 는 늘 그랬듯이 짐수레 앞에 묶여 있었다. 바람이는 털이 용이 나고 다부진 체격을 가진 말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김씨 할아버지의 상징이자 장밀이 마을의 오랜 친구와도 같았다. 묵묵히 할아버지의 짐을 나르고 지친 할아버지를 태우고 힘든 길을 오갔던 바람이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온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특히 김씨 할아버지에게 바람이는 단순히 가축을 넘어선 존재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말없이 곁을 지켜준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고독을 함께 나누는 친구였다. 바람이 없이는 할아버지의 삶은 공허했을 것이다. 쿠로는 마루 끝에 앉아 짐수레를 끄는 바람이의 뒤를 졸졸 따라 나섰다. 할아버지는 그런 쿠로를 보며 쿠로야, 오늘은 위험하니 집에 있거라 하고 다정하게 말했지만 쿠로는 고집스럽게 할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쿠로를 데리고 나섰다. 어차피 쿠로는 얌전히 뒤를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을 어귀의 산길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은 급변했다. 길이 워낙 좁고 질척거리는 데다 짐수레의 무게까지 더해져 바람이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이랴. 바람아, 조금만 더. 할아버지는 땀을 흘리며 고삐를 잡았지만 바람이의 다리는 이미 진흙 속에 깊이 박혀버렸다. 히잉. 바람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버둥거렸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진흙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오히려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다. 수레에 실린 짐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쏟아질 듯 위태로웠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그에게 바람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삶의 전부와도 같았다. 그런 바람이가 진흙 속에 갇힌 모습을 보자 할아버지의 심장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다급하게 진흙 속으로 뛰어들어
바람이를 끌어내려 했지만 늙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발이 미끄러져 진흙탕에 넘어지고 말았다. 흙탕물은 할아버지의 옷을 더럽혔고 차가운 물은 몸을 얼어붙게 했다. 쿠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람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 그리고 절망에 빠진 할아버지의 얼굴. 쿠로의 심장은 격렬하게 울렸다. 멍멍. 쿠로는 미친 듯이 지저대며 바람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늙은 쿠로의 발목까지 삼켜버렸다. 작은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쿠로는 낑낑거렸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자 쿠로의 눈빛이 달라졌다. 겁에 질려 떨리던 몸에서 알 수 없는 강렬한 결심이 솟아올랐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쿠로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폭우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고립되었고 다리마저 끊기자 마을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립된 상황에 좌절하고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진흙탕에 쓰러진 채 바람이의 옆에서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보였다. 할아버지의 낡은 모자는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바람아, 바람아. 그는 나지막이 바람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포기가 담겨 있었다. 쿠로는 할아버지의 곁에서 낑낑거렸다. 할아버지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쿠로에게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바람이는 진흙 속에서 죽을 것이고 할아버지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쿠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작고 연약했던 쿠로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격렬하게 깨어났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듯 쿠로의 눈빛에는 굳건한 의지가 번뜩였다. 쿠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위험하든 불가능하든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자신의 작은 몸으로 이 거대한 문제에 맞서야 했다. 진흙탕에 쓰러져 절망에 빠진 할아버지는 차갑고 축축한 흙에 몸을 맡긴 채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바람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의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시야 한 구석에서 작은 노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쿠로였다. 작은 몸집의 시바견은 마치 흙탕물과 싸우듯이 버둥거리며 바람이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멍멍멍. 쿠로는 맹렬하게 지저대며 앞발로 진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보통의 시바견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었다. 축축하고 끈적이는 진흙은 쿠로의 털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몸을 무겁게 했지만 쿠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앞발뿐만 아니라 뭉툭한 주둥이까지 사용해 흙을 파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마치 거대한 중장비 같았다. 진흙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쿠로의 몸은 어느새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진흙투성이 몸 위로 쿠로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빛이었지만 쿠로가 필사적으로 진흙을 파낼수록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마치 쿠로의 내면에 숨겨진 힘이 목걸이를 통해 표출되는 듯 했다. 할아버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평생을 함께한 이 작은 시바견에게 이토록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쿠로가 그저 평범하고 겁 많은 애완견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쿠로는 온몸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이 그의 가슴 속에 움트기 시작했다. 그는 팔을 뻗어 쿠로에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이미 몸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쿠로의 필사적인 노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장미리 마을의 소문, 제조기이자 김씨 할아버지와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던 박씨 할머니가 우산을 받쳐들고 굽이진 산길을 힘겹게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낡은 짐수레와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바람이를 발견했다. 아이고, 김노인네 결국 일을 저지르는구먼. 그녀는 혀를 차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가 가까이 다가섰을 때 그녀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포착되었다. 진흙투성이가 된 쿠로의 몸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고 쿠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흙을 파내고 있는 모습이었다. 저것은 대체 뭔가? 박씨 할머니는 눈을 비볐다.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빛이 쿠로에게서 뿜어져 나왔지만 비바람과 진흙탕 속에서 그녀는 그 광경을 정확히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비쳤다. 박씨 할머니는 평소에도 김씨 할아버지를 은근히 시샘하는 경향이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의 바람이가 워낙 튼튼하고 일을 잘하는 데다 마을 사람들이 김씨 할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게다가 쿠로는 언제나 김씨 할아버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에게 특별한 애정을 받는 듯 보였다. 이제 그녀는 쿠로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힘이 발산되는 것을 보게 되자 그 질투심과 못마땅함은 불쾌한 의심으로 변해갔다. 마을로 돌아온 박씨 할머니는 삼삼오오 모여 비 소식을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곧장 달려갔다. 아이고, 글쎄 김노인네 바람이가 진흙탕에 빠졌는데 그 집 시박연이 글쎄 말이야.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더란 말이지. 몸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거리고 진흙을 파내는 꼴이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았어. 그녀는 과장된 몸짓과 함께 호들갑스럽게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에이, 할머니, 무슨 헛소리세요? 쿠로는 그냥 작은 개잖아요. 그러나 박씨 할머니는 굴하지 않았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뭔가 음흉한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지. 김 노인네가 그 개를 어디서 데려왔다고 했지. 아무래도 어딘가 수상한 녀석이 분명해.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말은 점차 근거 없는 소문과 의심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김 노인네랑 그 개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는 속삭임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고립된 상황 속에서 불안했고 박씨 할머니의 말은 그 불안에 불을 지피는 격이었다. 박씨 할머니의 말은 마을의 이장 귀에도 들어갔다. 이장은 평소에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불안정한 시기에 퍼지는 불확실한 소문은 마을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직접 나서서 김노인과 그 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마을 사람들의 동요를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장은 겉으로는 마을의 안녕을 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김씨 할아버지의 오랜 신망을 시기하고 있었다. 그는 이 기회에 김씨 할아버지를 실추시키고 자신이 마을의 실세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이렇게 쿠로의 필사적인 노력은 동시에 새로운 비밀을 만들어냈고 그 비밀은 마을 사람들의 불신과 의심의 씨앗이 되어 싹트기 시작했다. 쿠로는 바람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과 할아버지를 더욱더 공영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마을은 이제 진흙탕뿐만 아니라 소문과 의심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진흙탕은 이제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람이와 김씨 할아버지 그리고 쿠로의 운명을 결정할 잔혹한 투기장이 되어 있었다. 장밀이 마을 사람들에게. 산길 옆 진흙탕은 평범한 곳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모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변모했다.
쏟아지는 비는 진흙을 더욱 질척이게 만들었고 바람이의 몸은 이미 진흙 속에 반쯤 잠겨 있었다.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말의 콧김은 희미하게 공중으로 흩어졌다. 김씨 할아버지는 진흙 속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다. 그는 몇 번이고 휘청거리다 결국 다시 진흙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의식은 희미해졌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감긴 눈 사이로 흐릿하게나마 쿠로의 모습이 보였다. 쿠로야, 안 돼. 할아버지의 입술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목소리는 쿠로의 귓가에 닿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쿠로가 자신을 구하려다 함께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지만 그 작은 몸이 필사적으로 바람이를 끌어내려는 모습을 보며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의 시선은 쿠로에게 고정되었고 그 안에는 깊은 걱정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쿠로는 할아버지의 그런 절박한 시선을 느꼈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하늘은 점차 어두워졌고 낮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기운이 대지를 감쌌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이의 몸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해졌다. 흙탕물은 시시각각 불어나며 바람이의 목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바람이를 집어삼키려는 듯 했다. 쿠로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바람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함 때문이었다. 쿠로는 마치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듯이 더욱 거세게 진흙을 파냈다. 작은 발톱은 흙 속으로 파고들었고 코끝은 이미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진흙의 퀴퀴한 냄새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쿠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바람이를 진흙 속에서 끌어내는 것만이 그의 목표였다.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는 이제 눈부실 정도로 강렬한 황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빛은 어두워지는 주위를 환하게 비추며 마치 쿠로에게 힘을 불어넣는 듯했다. 빛이 강해질수록 쿠로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격렬해졌다. 마치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쿠로는 바람이의 앞발이 닿을 만한 곳에 필사적으로 진흙둑을 쌓아 올렸다. 작고 단단한 발판을 만들어 바람이가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둑을 쌓는 동안에도 바람이는 계속해서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쿠로는 바람이의 고삐를 물어 힘껏 당겼다. 온몸의 무게를 실어 뒤로 당기고 다시 앞으로 밀치며 진흙을 파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이고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쿠로는 다시 일어서서 멈추지 않았다.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의지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씨 할머니의 선동으로 김씨 할아버지와 쿠로를 의심하던 이장과 일부 주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횃불을 들고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김씨 할아버지의 안위보다는 이 기이한 상황의 진실을 확인하려 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진흙탕 속에 쓰러진 김씨 할아버지와 힘없이 잠겨가는 바람이, 그리고 그 옆에서 목걸이에서 빛을 뿜어내며 필사적으로 진흙을 파내는 쿠로의 모습. 박씨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장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손길도 없었다. 쿠로는 완전히 고독한 영웅이었다. 이장은 쿠로의 기이한 행동에 의심을 더욱 굳혔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였다. 시간은 흐르고 밤은 깊어갔다. 차가운 공기는 살을 애는 듯했고 바람이의 숨소리는 더욱 희미해졌다. 쿠로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바람이가 완전히 진흙 속에 잠기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쿠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이 처절한 싸움은 쿠로의 작은 어깨에 홀로 짊어진 생과 살을 가르는 마지막 도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진흙탕은 거대한 심연처럼 바람이를 집어삼키려 하고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그 절박한 순간 쿠로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몸에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던 황금빛은 이제 주위를 환히 밝힐 정도로 강렬해졌고 그 빛 속에서 쿠로의 작은 몸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쿠로는 바람이의 고삐를 다시 한번 힘껏 물었다. 꽉 다문 입, 팽팽하게 당겨진 목 근육, 그리고 땅을 박차는 네 발. 쿠로는 온몸의 힘을 다해 뒤로 버텼다. 진흙은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바람이의 거대한 몸무게는 쿠로의 작은 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쿠로의 다리는 휘청거렸고 뼈가 부러질 듯한 통증이 온몸을 타고 흘렀지만 쿠로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쿠로의 마음속에는 오직 바람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때였다. 바람이의 발이 진흙 속에서 미끄러졌다. 히이잉 바람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빗속을 갈랐고 거대한 몸은 다시 진흙 속으로 처박히기 시작했다. 쿠로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듯한 절망감이 몰려왔다. 쿠로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바람이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대로 끝인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찰나. 쿠로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슬픈 얼굴과 바람이의 고통스러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때 그의 목걸이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다. 그 빛은 쿠로의 몸을 감싸 안았고 쿠로는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듯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쿠로는 진흙 속으로 반쯤 잠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바람이의 고삐를 물고 마치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당기는 역도 선수처럼 온몸의 무게와 모든 의지를 담아 번개처럼 빠르게 몸을 틀었다. 끈적한 진흙은 쿠로의 몸을 놓아주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쿠로의 힘은 이제 진흙의 저항을 압도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의 앞발이 진흙 속에서 빠져나왔다. 쿠로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고삐를 당겼다. 쑥! 이번에는 바람이의 뒷발까지 진흙 속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바람이의 거대한 몸이 진흙탕에서 벗어나 마침내 단단한 땅 위에 섰다. 바람이는 비틀거렸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쿠로는 바람이의 옆에 쓰러져 헐떡거렸다. 목걸이의 빛은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쿠로는 지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횃불을 들고 진흙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은 목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지만 진흙탕에서 벗어나 힘겹게 서 있는 바람이와 그 옆에 쓰러져 있는 작은 쿠로의 모습을 보자 그들의 표정은 점차 경악으로 변해갔다. 박씨 할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장 또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저 작은 개가 거대한 말을 진흙 수렁에서 구했을까? 그리고 잠시 후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살아났다. 바람이가 살아났어. 쿠로가 해냈어. 의심과 소문으로 가득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놀라움과 경외, 그리고 깊은 감동이 가득했다. 박씨 할머니는 자신의 두 눈으로 본 광경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미안해라. 내가 잘못 봤어. 하는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이장 또한 횃불을 든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권위에 대한 집착은 이 작은 시바견의 거대한 용기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이제 쿠로의 영웅적인 행동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쿠로에게 달려갔다. 지쳐 쓰러져 있던 쿠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했다. 김씨 할아버지 또한 의식을 되찾고 쿠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쿠로야, 내 새끼.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쿠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승리는 단순히 바람이를 구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쿠로의 개인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편견과 의심에 맞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불신을 씻어낸 승리였다. 장미리 마을은 이제 쿠로라는 작은 영웅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희망과 당열의 빛을 발견했다. 비가 그친 장미리. 마을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전날 밤의 폭우와 혼란은 마치 꿈결 같았고 따스한 햇살이 진흙탕을 말리며 대지를 부드럽게 감쌌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쿠로라는 작은 영웅이 심어준 희망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진흙탕 옆에 쓰러져 있던 박씨 할머니는 새벽녘 마을 사람들이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쿠로의 용감한 행동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질투와 편견을 뿌리째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직접 끓인 따뜻한 미음과 새로 짠 우유를 들고 김씨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다. 김씨 할아버지는 바람이를 돌보느라 밤을 새운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김노인,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소. 박씨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괜한 소문을 퍼뜨리고 쿠로를 이상한 개로 몰아갔으니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김씨 할아버지는 말없이 미움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쿠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괜찮소, 박노인.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박씨 할머니는 그 후로 매일 김씨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와 바람이를 돌보는 것을 도왔고 쿠로에게도 간식을 챙겨주는 등 진심으로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 마을 이장은 전날 밤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쿠로의 행동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김씨 할아버지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쿠로의 영웅적인 행동은 김씨 할아버지의 신망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장은 다음날 아침 마을 회관에 모든 주민을 모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는 어제 밤 쿠로의 용감한 행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용기는 우리 마을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어리석은 판단과 성급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김씨 할아버지의 영향력을 시기하지 않았고 진정한 리더로서 마을을 이끌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바람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마을 사람들은 쿠로의 활약에 대한 감사와 김씨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을 담아 기부금을 모았다. 그 돈은 김씨 할아버지의 낡은 집을 수리하고 바람이를 위한 넓고 튼튼한 마구간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는 작은 쿠로를 위한 아늑한 전용 공간을 만들었다. 작은 담요와 푹신한 방석이 깔린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쿠로만의 보금자리였다. 쿠로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안식처를 얻은 듯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김씨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쿠로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바람이는 마구간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쿠로야, 할아버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너는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구나. 힘은 덩치나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심장 속에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었어. 할아버지가 너를 그저 작고 겁 많은 개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쿠로는 할아버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그의 눈빛은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는 듯 영롱하게 빛났다.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낡은 목걸이를 꺼냈다. 진흙탕에서 끊어졌던 목걸이를 할아버지는 실로 꿰매어 정성스럽게 보관하고 있었다. 목걸이의 신비로운 날개 문양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쿠로의 숨겨진 용기와 특별한 운명을 상징하는 듯했다. 쿠로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겁 많은 시바견이 아니었다. 그는 장미리, 마을의 진정한 영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장미리 마을은 과거의 고립과 불안을 벗어던지고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했다. 마을 곳곳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쿠로가 있었다. 쿠로는 더 이상 작고 겁 많은 시바견이 아니었다. 그는 장미리, 마을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영웅으로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쿠로의 일상은 이제 모험과 봉사로 가득했다. 그는 단순히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넘어 마을을 지키는 작은 수호신이 되었다. 길을 잃은 여행객이 나타나면 쿠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앞장서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했다. 미로 같은 산길에서도 쿠로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뛰어난 후각과 방향 감각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미 전설처럼 여겨졌다. 뿐만 아니라 쿠로는 마을 농부들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가끔씩 울타리를 넘어 도망친 가축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농부들이 생기면 쿠로는 번개처럼 달려나가 잃어버린 가축들을 찾아 돌아왔다. 그의 날렵한 움직임과 영특함은 농부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쿠로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쿠로와 아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마을 아이들은 쿠로를 형제처럼 따랐다. 쿠로는 아이들의 놀이 친구가 되어주었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아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멘토가 되기도 했다. 특히 쿠로는 마을에서 가장 내성적이고 소심한 한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 아이는 과거의 쿠로처럼 겁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두려워했다. 쿠로는 그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듯 혹은 위로해주듯 나지막이 낑낑거렸다. 마치 진흙탕에서 바람이를 구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용기와 인내에 대해 가르쳐주는 듯했다. 쿠로의 따뜻한 교감 덕분에 그 아이는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쿠로의 봉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매주 주말, 쿠로는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되고 버려진 동물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병들고 지쳐 버림받은 동물들이 많이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쿠로의 영웅적인 행동에 감동하여 기부한 돈으로 보호소에 사료와 약품을 지원했다. 쿠로는 그곳에서 가장 나약하고 겁에 질린 강아지들, 옆에 앉아 자신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는 작은 앞발로 강아지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에 기대어 편안함을 주었다. 특히 한 마리 유난히 겁이 많은 작은 강아지가 있었는데 쿠로는 그 강아지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했다. 쿠로는 강아지에게 자신이 진흙탕에서 바람이를 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듯
눈빛과 몸짓으로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쿠로의 진심 어린 교감 덕분에 작은 강아지는 점차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다. 어느 맑게 개인 오후, 쿠로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융이 나는 황금빛 털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옆에는 김씨 할아버지가 낡은 책을 읽고 있었고, 저 멀리 푸른 초원에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바람이가 풀을 뜯고 있었다. 평화롭고 완벽한 풍경이었다. 그때 푸른 하늘 위로 하얀 구름 한 조각이 천천히 흘러갔다. 구름은 마치 쿠로의 목걸이에 새겨져 있던 활짝 펼친 날개의 형상과도 같았다. 그 모습은 쿠로의 굳건한 용기와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쿠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모험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장미리, 마을의 작은 영웅 쿠로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의 용기는 영원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며 그들이 마주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었다. 장미리, 마을의 작은 영웅 쿠로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쿠로와 같은 작은 용기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